제목으로 확인해 보죠. 부산서 횟집 만찬했던 윤석열 대통령. 어제입니다. 오늘 저녁 얘기인데 그런데요. 그 만찬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그 사진이 공개가 됐었죠. 그곳에 등장한 측근들입니다. 주제가 측근들 누굴 말하는 걸까요? 자, 일단 있는데 자, 그럼요. 어제 이 만찬은요. 사전에 어떤 행사가 있었고요. 그 행사의 연장선 상으로 비공개 만찬이 진행된 거거든요. 그 행사의 모습, 뭐 여러 가지 영상이 좀 들어와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두 말씀을 중앙지방협력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은 해외 도시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서울시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리 협력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우리한테는 박영선 시장이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번 회의 끝나고 박영선 시장하고 다시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일을 찾겠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님께서 이 주제에 한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감사드립니다. 네, 강원 도민의 41년 한이 풀렸습니다. 그냥 앉아서 인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어제 이 회의가 있었고요. 이 회의가 끝난 뒤에 횟집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찬은 비공개였기 때문에 그 안의 모습은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오는 모습이 다른 많은 이제 부산 시민분들도 보셨다 그래요. 이 사진입니다. 끝나고 나온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일단 김용환 충북도지사 최근에 약간 좀 논란이 있었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여기 있습니다. 약간 사진이 흐릿하지만 누군지는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요. 요 뒤쪽에 장제원 의원도 그럼 만찬을 참석했다는 의미가 되네요. 요겁니다. 그 옆에 사진 좀 보죠. 여기 가면은 이쪽에 보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일단 이 대통령, 총리 그리고 주요 부처 장관들 그리고 시도지사들이 일단 원칙적으로 참석하는 자리거든요. 끝나고 나서 그리고 도지사 모습도 좀 보여요. 요겁니다. 여기 대통령 모습이 다시 또 있고요. 다음 사진도 하나 더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요. 요건 좀 확대된 모습이고요. 끝나고 나서 인사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악수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장규성 기자.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는 게 법무장관은 저기 왜 참석을 했을까? 그리고 만찬 때 장제원 의원은 왜 거기 있었을까? 네.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세요. 근데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네, 이제 차차 해명이 나올 텐데요. 우선 예. 법무부 장관은 꼭 참석해야 되는 참석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상 필요할 때 참석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필요했다라고 뭔가 봤다는 거네요. 필요했던 역할이 있었나 아닌가. 근데 회식이지 않습니까? 회식이기 때문에 회식에 어떤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예.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저렇게 비공개인데 예. 그러니까 공개 만찬이 아니고 비공개인데 보면 국무위원들도 있고요. 예. 정치인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도 있고 야도 있습니다.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굉장히 많은 단위가 섞여서 저렇게 비공개로 만찬을 한다? 없었다. 역대 정부에서는 없던 일이다. 예컨대 대규모 인원이 참석한 그렇죠. 걸로 보여요. 대규모 지금. 인원이 저렇게 도열해서 인사하는 것까지도 처음 봤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의 일정은 이게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의전 문제도 있고 경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가서 먹은 적이 없다. 그리고 예. 하게 된다면 관저로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데 예. 이것도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내각은 내각끼리.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은 국무위원들끼리 그리고 예.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끼리 이렇게 나눠서 만찬을 하지 저렇게 섞어서 그러네요. 하는 건 처음 본다라고 하면서 어떤 차원인 거냐. 왜냐하면 대통령의 어떤 식사도 예. 통치행위고 정치행위에 해당되고 또 대통령이 누구랑 밥을 먹느냐는
있겠지만은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논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함부로 자리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저 자리의 성격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어쨌든 부산이라는 공간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밥값을 누가 내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왜냐하면 확인이 됩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기자들이 지금부터 어. 취재를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대통령의 특활비로 집행이 됐는지 아니면 행안부 행사였기 때문에 행안부 예산으로 집행됐는지 이 점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은 부산이니까 혹시 부산시에서 뭔가 담당을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다양한 의견이 이렇게 뭐가 사진이 이제 알려진 뒤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정치권에서 오늘 하루 종일 그러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 사진들이 좀 돌았는데 아니 엉뚱하게 이게 만찬 비판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이게 뭡니까? 본말이 전도됐다. 그러니까 취지가 사실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강조하는 어떤 시도지사들과의 회의 그리고 끝나서 그걸 강조하는 만찬.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게 갔다. 약간 이런 설명까지 있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뭐 비공개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부산 엑스포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윤석 대변인. 아니, 저 만찬은 공식 만찬이에요. 대통령실에서 공식 만찬이라고 얘기를 했고 공식 만찬을 어디서 하느냐의 문제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예. 때문에? 아마도 사진이 찍혔다. 저렇게 많은 고위 관료라든지 정치인들 그리고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사진이 찍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죠. 이 사진이 알려지면서 얘기가 된 사진 거죠. 때문에 그런 거지. 사진 이외에 다른 요소를 생각한다면 전혀 어. 비판받을 소지가 없는 만찬이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요. 일단 그 사진, 처음에 봤던 사진 두 장 다시 한번 좀 불러올게요. 여기 지금 사진에 등장한 인물들이 각각의 지금 다들 뭔가 얘기거리가 있어요. 일단 김진태 강원도지사. 요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이분 얘기부터. 최근에 논란이 있었어요. 산불 난 날 무슨 연가를 뭐 하루짜리 뭘 휴가를 내고 골프 연습장 이것 때문에 참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오늘 당에서 무슨 어떤 결정이 있었다고요? 예, 김기현 당 대표가 예. 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에 관련한 보도가 연이어 나오게 되니 그 보도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당무감사실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 이러한 알림을 언론에 공지했던 그런 일이 방금 전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최근에 이 김기현 대표가 계속 강조한 단호한 조치 뭐 그거 차원입니까 지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의 일종이라고 봐야죠. 김진태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한번 보도가 나왔었는데 예. 오늘 또 후속 보도가 나왔고 그 내용이 처음에 보도됐던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게. 예, 구체적이고 또 몇 번 더 비슷한 부분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진위 여부,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에 대해서 당의 당무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것을 알려드린 겁니다. 지금 화면에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무슨 골프 연습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김진태 지사의 어떤 해명이 오늘 나왔거든요. 그 좀 화면 나오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1일 만찬으로 보여요. 30 저녁. 근데 이거는 산불 진화에 한 거고 뭐 18일 날 무슨 골프 연습 뭐 이런 게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산불이 나기 전이다. 이런 설명이 좀 나왔네요.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어떻게 판단하시겠는데 지금 이 자막이 나온 그 뒤편에 사진이 한 장 있잖아요. 어제 중앙지방협력회의 하면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공교롭게도 김진태 지사와 김용환 지사가 양쪽 끝에 다 일하고 있네요. 가운데가 아니라 또 하필 두 분이 양쪽 끝으로. 글쎄요. 뭐죠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장 먼 거리에 양쪽에 위치돼 있어요 지금요. 하필 또. 아 이게 저거 사진을 누군가 미리 어떻게 자석 배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쓰라고. 근데 일부러 그런가요? 아니면 우연히 그런가요? 공교롭게도 두 지사가 양쪽 끝에 자리에서 또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요. 참 여러 가지 일이 있네요. 보니까. 자 일단 김진태 지사 관련 얘기 좀 했고요. 다음은 참석자.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 여기 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뭐 지금 여당 내에서 뭐 실세다 뭐 이런 소리까지 듣고 계신 분이잖아요. 오늘 국회에서 지금 이 새 원내대표를 뽑는 의원총회 열렸는데 그쯤에 기자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바로 이겁니다. 최근 저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아니 뭐 검사가 몇십 명 뭐 총선에 출전한다는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거 괴담 많이 나온다.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없을 리다.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다음 하나 더 보죠. 새 인물 영입하더라도 지역세대 직군 등등 안배를 잘해서 총선 이기는 게 목적이지 국회의원 시키는 게 목적 아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수십 명이 무슨 공천 받고 출마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였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얘기를 오늘 하신 분들이 또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공천에 억울함이 없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일하기 힘들었던 21대 국회였지만 우리 의원님들 민생 챙기며 밤낮 없이 일했고 똘똘 뭉쳐 대선도 이겼고 지방선거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해오신 의원님들께서 불공정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만큼은 의원님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완전히 대통령실에서 거머쥐고 예. 검사 출신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대통령실의 공천을 좌지우지해버리면 예. 내년 선거는 망하는 거고 윤심을 강화하거나 윤핵관을 강화하고 거기에 반대되는 비주류 뭐 이준석 저 패라든지 뭐 예. 유승민 쪽이라든지 뭐 이런 비교적 윤과 거리가 가깝지 않는 사람들을 쳐내는 식이고 쳐내고 그 자리에 소위 윤패들을 갖다가 앉힌다면 네. 내년 선거는 망하는 거지. 지금 분위기로 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주겠습니까, 공천을? 줘야지 당을 위해서는. 그야 지역구에서 반이 어떤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예. 그걸 정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준석이 같은 친구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당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요? 이준석이도 좋다 나와서 당선만 되라 끌어안는다. 민현주 전 의원님, 네. 아까 저 장지원 의원이 검사 몇십 명이 뭐 총선에 뭐 공천만 출마한다는 거 이거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그럴 것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 윤재혁 새 원내대표 오늘 뽑히셨는데 의원들에게 공천에 대해서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맥락이에요. 지금 얘기한 게. 네. 정말 그럴까?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럴 수밖에 왜냐하면 없다. 네, 어. 지금 국민의힘이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게 2024년 총선은 정말 절체절명의 예. 순간입니다. 만일에 저희가 2024년 총선에서 예. 유의미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1년,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 나머지 국정 운영의 동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공약을 했던 부분들 지금 국민의힘이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정책들, 개혁들을 다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과의 정쟁의 소용돌이로 나머지 기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국민의힘은 2024년 총선에서 어떻게든 승리할 후보를 찾아내거나 예. 아니면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총선에서 각 지역구에서 승리하게 하는 게 가장 최대의 전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아마 검사들이 국민의힘의 검사들이 대거 이렇게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출마해 주기를 바라는 거는 아마 야당의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괴담의 진원지를 야당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마 그럴 지금요? 수도 있겠죠. 저도 뭐 어디가 진원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후보를 그냥 줄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저도 당협위원장이긴 하지만 당협위원장이든 현역 의원이든 지역구나 아니면 국민들께 소구력이 없는 후보들을 그대로 단지 그냥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예. 이유만으로 그대로 공천을 줄 수는 없는 문제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듣고 있기로도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기로도 예.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2020년 같은 총선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정말 큰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경쟁력이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저도 듣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텃밭에 만약에 공천을 할 경우는 경쟁력과는 조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관계가? 텃밭에 이제 아무나 그럼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많아요. 네.
텃밭도 이게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준의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은 당선될지 모르지만 그 여파가 수도권으로 와서 수도권 총선에 영향을 주거든요. 감당할 수 없다는 네,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24년 총선은 후보들도 그렇고 예. 당에서도 그렇고 경쟁력 중심으로 그리고 총선 승리를 목표로 아마 전략을 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우택 변호사께는요, 아까 이재호 이 고문이 네. 얘기한 중에서 이제 당에 공천할 때 비주류도 배려해서 줘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준석 전 대표 공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가능성? 뭐 이재호 고모님은 뭐 힘이 있겠습니까? 공천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사항 그렇죠. 바람을 얘기하는 건데 이대로 가면 망한다 얘기하는 거지. 예. 그런 어떤 뜻인데 왜 지금 벌써 공천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역에 있는 분들이 벌써 떨고 있는 거예요. 검사들 몇십 명 내려오나 보다. 내 자리 뺏기나? 아까 말씀처럼 예. 현역에 좋은 자리 있는 분들이 다 가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장제원 의원 얘기하고 이재호 고문 얘기 쫙 들어보세요. 장제원 의원은 검사 출신이라 안 그랬어요. 검사 몇십 명. 검사. 네. 전직 검사는 지금 검사 아니에요. 근데 이재호 고문은 정확하게 얘기잖아요. 검사 출신. 대통령실이든 뭐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 할 수 있다라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 출처는 사실은 뭐 민주당이나 야당이 아니고요. 언론이든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러니까 현직 검사들이 바로 나와서 정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어쨌든 중심이 대통령실과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검사 출신들이 얼마나 할 거냐. 예. 그중에 또 좋은 지역구에 얼마나 갈 거냐. 이게 가장 관심이거든요. 예. 그 지역에 있는 현역들은 내 자리 뺏기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얘기 나오잖아요. 걱정 마세요. 시스템대로 할 겁니다. 하지만 예. 지금 다 지도부 보시면 지난번에 뭐 수도권 내왔던 대표 나왔던 당대표 안 됐죠. 그다음에 원내대표도 안 됐죠. 예. 그럼 결국은 대부분 의사결정하는 분들이 다 영남에 있는 분들이에요. 예. 이분들은 공천받으면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그런 지도부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 그 의사가 전달되고 그게 반영이 되겠느냐.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수도권 의사를 반영할 만한 인물이 잘 안 보여요. 실제로 다 원에 있고. 알겠습니다. 예, 장윤성 기자 손 드셨죠? 예. 근데 실제 오늘 원내대표 선거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예. 기자들 사이에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 내부를 취재해 보면 예. 이른바 이제 수도권 안배론 지금 이제 현근택 변호사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인데 예. 수도권이 열세기 때문에 수도권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수도권 출신이 원내대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다수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윤재옥 의원이 당선돼서 굉장히 놀랍다고 또 21표 차이로 표차가 좀 났어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국민의힘 의원들 현역 의원들 얘기가 이번에 윤재옥 의원이 가장 강조했던 게 예. 현역 의원들이 불공정한 것으로 공천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걸 예.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의총 자리에서 그 얘기를 강조했죠.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의총에서도 그랬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남이 많고 그리고 지금 공천받으면 예. 당선되는 분들이 다수기 때문에 윤재욱 의원 중심으로 한 거다, 판단한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도권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수도권 비윤들은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봐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윤석 대변인. 아니 이게 그 지역 뭐 얘기하고 뭐 또 현역 의원 공천 얘기하고 할 계제가 아닌 게요. 저희 당 소속 의원이 115명입니다. 예. 그중에 한 분은 지금 국회에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실질적으로 114명인데 예, 그렇죠. 수도권 의원이요 19명밖에 안 돼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소수다, 아주 소수다. 저도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고 있지만 예. 당대표가 PK 출신이기 때문에 수도권이 원내대표한다. 그럼 그림은 좋죠. 그럼 수도권에서 원내대표가 나오는 게 명분상 좋은데 수도권 원내대표를 배출할 만한 수도권의 기반이 없는 거예요. 이 선거는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국회의원들만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반영이 된 거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좀 갈려요. 지금 오늘 그 결과에 대해서 표차는 좀 났습니다. 지금요. 오늘. 아까 봤던 그 만찬 끝난 뒤 사진 다시 불러오죠. 거기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요. 바로 사진 아랫부분에 이 노란 동그라미에 한동훈 법무장관인데요. 요즘에 참 주목을 받아요. 그래도 어제 만찬 자리도 있었는데 오늘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또 어떤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 어떤 무슨 웹툰? 편의점 웹툰이라고 보신 분 많은데 그와 관련된 질문에 한 예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의 평가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에 그 장관님 특유의 화법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저는 제가 말하던 대로 하는 거고 뭐 그거 말하는 건가요? 뭐 웹툰 뭐 만화 돌리는 거 저는 못 보다가 오늘 봤는데요. 저는 공적 인물이니까 저는 풍자의 대상이 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과거에는 보면 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이런 거 왜곡해서 만들어 돌리고 하면 국민들께서는 그것만 보시고 판단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여러분들 다 그러시지만 실제로 생생하게 유튜브로 질문의 전 과정을 다 보시잖아요. 다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잘 통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뭐 이런 거 얘기 나와서 국민들께서 더 질문과 답변의 전 과정을 다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송파병에 나올 거라는 뭐 소문이 돌았다. 그 소문인데 아니라고 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자기가 정말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 서울 강북에 나가야지. 강북 지역에. 아예 안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안 나가지는 않았지. 안 나가면 할 일이 없는데. 아니, 장관하면 되잖아요, 임기 장관. 끝날 때까지 장관 할 수도 없잖아. 법무장관을 뭐 몇 년씩 하나 1년 하면 되지. 자, 김대 총장님. 저는 그렇게 나가는 그 쉽게 결심 그리고 나가서 정치를 할 사람 같다 그러면 그 국회 와서의 그 태도부터 좀 바꿔야지. 그 지금 같은 태도를 보이면 그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지금은 아주 오만방자인데 글쎄. 이제 국회의원 나가면서 좀 달라지겠지. 국회의원 하면서 정치가 좀 달라져야지. 지금 마지막 얘기는 태도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 가서 민주당 의원들 질문을 받고 약간 받아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도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이 웹툰 보신 분이 많다 그래요. 지금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돌고 있는 웹툰인데 이게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이게 편의점에 간 뭐 한동훈 뭐 이런 건데 편의점에서 지금 아마 알바생으로 보이죠? 카드 앞쪽에 꽂아주세요. 그러니까 한동훈으로 보이는 인물이 저는 카드로 결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알바생이 약간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현금 결제하시길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현금 결제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계속 뭔가가. 자, 장윤선 기자. 네. 앞서서 한동훈 장관 이 웹툰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반응을 보였잖아요. 근데 네. 글쎄요. 뭔가 불쾌하다는 반응은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말하는 취지는 괜찮다. 나는 공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좋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그동안 최근 그 대정부 질문 가운데서 그리고 또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했던 한동훈 장관의 발언과 태도, 내용을 볼 때 예. 가장 행복해 보이는 오늘이요? 표정이었습니다. 예, 오. 가장 기뻐 보이고 만족도가 높은 표정이다. 드디어 내가 웹툰의 주인공까지 됐다 이런 겁니까? 그럼? 예, 뭐 굉장히 만족해하고, 네, 그러니까 공인으로서 당연히 예. 뭐 이런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관문처럼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는 저 웹툰이 나오기 전에 그 유튜브 댓글에 예. 저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돌았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한 게 하루 사이에 웹툰 막 이렇게 막 만들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웹툰을 만든 거군요. 뭐 대화 가지고 웹툰 만들고 그거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예. 저는 한동훈 장관 그래도 젊은 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막 화내고 불쾌해하고 이렇지 않고 예. 오히려 이것을 본인의 뭐, 정치 인생의 하나의 뭐 예. 재미 요소로 활용을 해도 좋겠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좀 저렇게 여유 있게 대화했으면 좋겠고 국회에 나와서도 저런 태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윤석 대변인 요거 관련해서 뭐 웹툰도 보고 표정도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송파병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윤석 전 대변인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구로 보여요. 그럼 혹시 그런 소리 좀 들으셨는지 두 가지입니다. 그 웹툰 관련해서는 뭐 그런 패러디 나올 수 있죠. 근데 저 웹툰에 있는 알바생의 질문은 상당히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뭐 카드 앞쪽에 꽂아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요. 거의 억지 쓰듯이 한동훈 장관이 대답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결제를 뭘로 하실 건데 물어보니까 제가 물건을 사려고 한다는 걸 어떻게 아시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한두 끝도 없이 갑니다. 이런 질문 답변이. 근데 이런 패러디를 나온 이제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출신 의원들 간의 문답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은 저 알바생의 질문처럼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정부 질문에서 갑자기 애창곡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보면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 저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이것은 좀 다르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패러디는 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 송파병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못 제가 들어보셨어요, 보니까, 그거는?
그런 얘기 있는 건 안 돼. 뭐 송파갑이라고 그랬다가 뭐 뭐 을이라고 그랬다 이런 예.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송파병 지역이 문정동인데 예. 거기에 보면 동부지법이 있고요. 서울 동부지검이 위치해 있어요. 검찰청과 법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느냐. 서초동은 좀 그렇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찾자면 그런 거 아니겠느냐 예. 말씀인데 일단 본인도 가본 적도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을 강력히 한 상황이라서 뭐 정치권에 회자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모습도 굉장히 그냥 활짝 웃으면서 들어가네요. 지금 웹툰 얘기를 하면서. 알겠습니다.